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 개정법령 특강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개정법령 특강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주민소환법이 계류 중에 있지 정부조직법 개정된다고 하지 그거 이제 대면하려고 많이 기다리다가 결국은 주민소환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오늘 3월 1일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2월 27일 날 이제 됐고, 그리고 주민소환법은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고 여야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된다면 그대로 될 거니까 이제 되냐 안 되냐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은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프린트가 자료가 카스파 공단기에 다 업로드가 됐으니까요.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개정법령이나 이런 게 내용이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혹여라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최근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심으로만 스피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오늘 3월 1일 현재 기준. 그리고 시행 시기를 잘 보셔야 되고,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이게 적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보시면서 시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판단을 하셔야 돼요.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개정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월 27일자로 정부 조직법이 개편이 됐는데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 자료 보시면 공포 후에 3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공포 후에. 그러니까 6월 한 10일 딱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서둘러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월 초에 될 수도 있고 6월 10일 전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군요. 7급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국가직은 적용이 안 됩니다. 내용이 전에는 18초, 4초, 18청 6위원회고 국가보훈처였는데 이게 이제 19부 보훈처가 부과되는 거니까 19부 3처 재해동보청이 만들어져서 19청 6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처가 부과됐다. 부과됐다는 얘기는 장관이고 그 밑에 차관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재해동보청 외교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6월 10일 전후에서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방직 시험 직전에 저희 홈페이지를 꼭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출문제 같은 이런 문제의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2번이죠. 출제 당시에는 2번이 이게 출제 당시가 2010 몇 년도 문제냐면 2014년도 문제였어요. 그때는 보훈처 처장이 차관급이었어요. 차관급이었기 때문에 차장은 차관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1급이 1급. 그러니까 정무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직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보훈처의 처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어요. 격상이 되면서 처장은 장관급이고 차장은 차관급으로 정무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맞는 지문이 돼서 정답 없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정답 없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2023년 6월 10일이 될지 언제 될지 시행이 되게 되면 이게 틀린 지문이 돼요. 이제 천은 아니니까 부잖아요. 국가보훈부 부가 되기 때문에 2023년 6월 10일 예정이 그렇습니다. 틀린 지문이 돼서 정답이 다시 2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또 됐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다음 쪽에 2번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변경됐는데 지정 요건이 대폭 강화됐어요. 대폭 강화됐어요. 전에는 요건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정수자 531이었어요. 정원은 30명. 그 다음에 총수입은 30억. 자산규모는 10억 이상.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AND입니다. AND. 다 충족시켰을 경우에 이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수자 323으로. 300명, 200명, 300명. 이게 대폭 강화된 거예요. 대폭. 그러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었던 기관들이 대거 한 40여 개의 기관이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다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 경영 실적이 안 좋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요. 옳지 않는 거 했는데요. 출제 당시에는 4번이 틀렸죠. 지방공기업은 지정할 수 없잖아요.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여하는 기관, 이게 지방공기업인데 이거는 국가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3번이 그때는 맞았는데 출제 당시에는 50명이니까요. 지금은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2021년부터는 정수자 531이 됐고 금년부터는 정수자 323이 된 거니까 어쨌거나 틀렸는데 틀린 이유는 좀 달라지지만 여전히 3번도 이제는 틀린 말이에요. 답이 3번, 4번. 그래서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내역도 이제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게 항만공사들이 우르르 무더기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떨어졌어요.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돼 있었던 부산, 인천 항만공사 굉장히 경영 실적이 좋고 규모도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게 기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준시장형이 있었던 울산, 그렇죠. 여수, 광양, 이것도 기타로 떨어졌어요. 항만공사 4개가 다, 모든 항만공사는 다 기타로 내려가요. 기타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울산 등 항만공사는 모두 이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가 아니라 기타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나 다 하셔야 될 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살짝 아시면 돼요. 1월 30일자로 그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OX 교재에 보시면 122쪽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열어보셔도 되고 122쪽에 인천항만공사와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시장형이고 LH는 준시장형에 해당한다 했는데 이게 맞는 지문이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죠. 빠져야 돼요. 항만공사. 우리 OX 수업 때는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어서 공모지기 지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공자 2, 3호가 있었고 개방형 직위는 과장급 이상만 지정이 가능하고 공모직위는 과장급 미만도 장관이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율적으로 지정한다 이거는 해석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서 관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리가 집행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급직도 과장급 미만 하위직도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분분하니까 아예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아예 규정을 해줬어요. 과장급 미만인 4, 5급도 명시적으로 공모직위 지정 대상 직위에 포함된다. 이게 명시를 아예 했어요. 전에는 해석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법령에다가 명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공모직위가 고용문단 100분의 30, 그 다음에 과장급은 100분의 20, 그리고 과장급 미만은 자율이다. 법령에 따라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라는 그 자구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명시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자,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공무원 경력 평정 발행 비율. 전에는 금평이 80%, 경력이 20%, 8대2였거든요. 지금 이제 9대1로 바뀌었어요. 9대1로.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살짝 알아놓으십시오. 자, 다음 쪽에 임용 결격 사유도 금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뒤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죄, 뭐 N번방 막 이런 사건들, 이런 거 연루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바뀐 거니까 말씀드려요.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전에는 5급, 7급은 20세 이상이고 9급은 18세 이상이었거든요. 상한선은 없고 하한선만 있었잖아요. 20세였는데 이제는 다 18세 원칙적으로 18세. 다만 교정보호직렬만 이제 5급, 7급은 20세입니다.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 변경. 이건 작년 10월 27일 날이요. 노조처럼 6급 이하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협의회도 지금 이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 6급 이하 이거 없어지고, 전체. 별정직도 6급 상당 이하 이거 없어지고, 전직급. 외무직도 경력 10년 미만인데 그게 없어지고, 전체. 네, 서방도 서방경 이하인데 없어지고, 경찰도 경감 이하였는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업직, 우정노조 있잖아요. 우정노조. 그러니까 집배원들. 집배원들은 우정노조가 있기 때문에 현업관서 그런 그 노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직협이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이런 사람들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 이것도 뺐어요.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했는데 실제 당시에는 2번만 이게 맞았거든요. 외무직만 10년 미만. 5급 안 되고 3번에 5급 안 되고 4번에 이게 현업관서 집배원들 그 우정노조예요. 국가공무원법 60조 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운동에 허용되는 사람, 이게 우정노조 집배원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거든요. 2번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돼요. 1, 2, 3, 4가 다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부 고발 신고 방식이 전에는 실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 신고 이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기명의 문서로만 한다. 지금은 원칙은 기명의 문서지만 비실명 대리 신고 대리인이나 변호사 선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익명은 안 돼요. 대리인이 하더라도 원래 원 신청자는 누구다라는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만 안 한다는 거지 익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익명. 비실명 대리 신고는 가능하다. 익명은 여전히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문제 보시면 2번에요. 옳은 거는 했는데 일단 4번 지문이 그게 여전히 틀린 거예요. 비실명 대리 신고라고 해서 그게 익명인 건 아닌 거예요. 익명의 신고를 원칙하는데 이건 여전히 틀린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이 여전히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울경 특별연합. 아까 우리 OX 수업 때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작년 4월에 출범을 했다가 서로 간에 이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해서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경남 울산시의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부산시가 마지막으로 2월 9일 날 통과를 시켰거든요. 남은 절차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행안부 장관 승인은 아직 안 됐고 이건 폐지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만약에 폐지되고 난 뒤라면 우리나라도 현재 특별자치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고요. 그러나 2020년 4월 우리나라 유일 최초의 특별자치단체가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 바 있다. 이런 말은 여전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이거를 물어보시는데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아래 빨간색 행안부의 최종 승인이나 자치단체 고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11번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작년 1월에 있었던 거라 이미 수업 때 많이 얘기를 해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18세로. 그 다음에 532가 아니라 300, 200, 150으로 서명인원. 그 다음에 시효가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답이 복수정답입니다. 원래는 4번이 이제 틀렸어요. 실제 당시에는 19세가 맞았고 500명 맞고 인구 50만 이상이 그게 300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00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시고는 200이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데 지금도 여전히 틀리지만 지금 18세고 시도는 300이고 인구 50만 이상은 200이고 기타 기초는 150이고 근데 이제 1번도 이제 2년이 아니라 3년이 됐기 때문에 1번도 틀린 거예요. 맞았다가 틀리게 돼서 현재는 1, 4번이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민조례 개폐 청구제도.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18세로
단체장한테 청구가 아니라 의회로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발안이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간접 발안이에요. 전에는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청구 요건이 간단하게 두 개의 단계가 있었는데 구간이 지금 6구간으로 나뉘어서 200분의 1과 20분의 1 사이에서 이렇게 유권자 수에 따라 인구 수에 따라 차등화가 돼 있어요. 요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20분의 1과 200분의 1 사이에서 6단계로 차등화가 돼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의회로 직접 청구하는데 의회는 1년 안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요건 아셔야 돼요. 1년 안에 의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1번 문제를 보시면은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하고 3번 지문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데 3번은 먼저 이게 그때 답이었어요.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단체장한테 청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틀렸던 게 맞게 돼버린 거고 1번은 맞았던 게 틀리게 돼버린 거예요.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저는 맞았어요. 근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주요 결정 사항은 다 대상이 됩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출제 당시에는 맞았다가 틀리게 된 거고 3번은 틀렸다가 맞게 된 거고 정답이 3에서 1로 바뀐 거예요. 현재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주민투표제도 18세로 바뀌었고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말이 빠졌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게 시행 시기가 금년 4월 27일인가 그래요. 4월 27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에서는 이게 적용합니다. 전자 투표는 인정이 되고 있지만 전자 서명은 인정이 안 돼요. 청구할 때 서명하는 거. 그건 준비 절차가 좀 복잡한가 봐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전자 서명은 4월 27일부터고 나머지 전자 투표, 투개표를 전자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전에는 3분의 1, 과반이 지금 4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이 되고 4분의 1이 투표를 안 해도 전에는 3분의 1 투표 안 하면 개표를 안 했거든요. 그걸 개표 요건제라고 했는데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4분의 1이 투표 안 해도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 요건제가 폐지됐어요. 자, 1번 문제 옆에 보시면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억은 어떨까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 당연히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죠. 기억 맞겠죠. 니은은요?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틀렸죠. 주민이 청구할 수도 있고 의회가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그때 당시에는 맞았어요. 3분의 1이라는 개표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틀렸어요. 그때는 기억, 리을이 맞아서 답이 2번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이 없게 된 거예요. 정답 없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가보시면 주민 소환제도가 있습니다. 소환제도. 요거는 아직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12월 1일 날 상임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큰 논점이 없어요. 이게 시간 문제고 되기만 하면 금방 일사천리로 될 수도 있고 국회 현안 문제만 정리되면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시험 직전에 카스바 홈페이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아요. 행정학은 시사적인 학문이라. 근데 주민소환제도가 개편된다면 그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그냥 지금 시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시기도 이거는 뭐 늦출 이유가 없고 바로 시행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8세. 이것도 6단계로 차등화가 돼 있어요.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 이상 투표를 하고 과반 찬성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데 4분의 1이 투표를 안 하면 요거는 개표를 안 합니다. 주민투표와 달리 개표요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지금 돼요. 유지되는 쪽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투표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1번 문제를 보시면 옳은 거는 했거든요. 옳은 거는. 그러니까 2번만 1년에 안 되니까
2번만 맞습니다. 1번은 비례대표는 포함이 안 되니까 안 틀렸고요. 3번은 2분의 1이 아니라 지금은 3분의 1이지만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개정이 되게 되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번은 간접 참여가 아니라 직접 참여죠. 5번은요.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청은 10일이 아니라 14일인 거죠. 여전히 2번은 맞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거죠. 자, 뒤에 15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됐고 공포가 이미 됐어요. 6월 11일부터 이게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반기 7급 시험 같은 데 외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같은 거 제주도에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도 통과돼서 지금 공포가 되는데요.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8일.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겠다는 분들이라면 한번 신경 쓰시고요. 올해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은 좀 신경 쓰시고, 붙으실 것 같은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정리되는 거죠. 자, 기타 자치제도 개편은 이제 자잘한 것들이 많이 개편된 게 있는데 의외로 요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게. 자,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아까 우리 했던 거고요. 18세로 2년에서 3년. 그 다음에 요거 자치단체는 주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좀 더 확실하게 자치 정보를 주기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의원들 정책 지원 인력, 의원들 전문위원 둘 수 있는 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150명이고, 그러면 2분의 1 범위 내 75명 이내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 요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무직원 인사권,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직원을 옛날에는 단체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의장이 직접 임명. 의장.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에는 아까 우리 OX 때, 아까 OX 강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OX 만드는 분도 계실 텐데, 5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해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의원수 이상 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자기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3명이다, 5명이다. 자, 요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요거 아셔야 돼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도록 돼 있고 별도의 법도 만들어졌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요거 아셔야 돼요. 요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단체에 의해서 위법부당하게 의결을 했는데 광역단체장이 제2요구를 시켜야 돼요.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때는 주무장관이 직접 기초단체 장한테 제2요구를 하거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기초단체에 대한 어떤 위법성 통제를 강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겁니다. 직접 제2요구를 하게 한다. 직접 제2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시정령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단체장이 처분이 분명히 위법부당한데 그걸 시도의사가 시정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장관이 직접 기초단체장한테 시정해라. 명령, 그리고 안 들으면 취소 정지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를 안 했거든요. 시도지사가 알아서 했거든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건 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 옛날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특례가 인정이 됐었는데 그 특례가 뭐였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도의 일부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특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도 특례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례가 10개 정도 되는데요. 지방분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분권법. 근데 거기서 행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부시장을 2인까지 들 수 있다.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 중에 특례가 인정되는 시는 50만, 100만이에요. 30만은 없어요. 그럼.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작년 1월 13일에 시행된 자치법에 지금 작년에 이거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바로. 더 나올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편된 내용이 아닌 거 있거든요. 3번입니다. 주민들의 의무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권리 같은 건 좀 달라졌죠. 규칙을 뭐 개정해달라, 청구할.
주민 소환은 이건 아직은 변경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3번만 빼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대립형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원하면은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도 있다. 이게 들어갔고요. 전문인력, 부분들. 인수위원회, 들어갔습니다. 3번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중요한 것도 물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안전한 준비를 하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시험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수고했습니다.